네, 피부 생리학 12번째 강의 12강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인데요. 태양광과 피부와 관련된 세 번째 시간. 우리 1차 시, 2차 시에서 태양광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어떠한 물리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가졌는지, 또 태양광에 속해 있는 자외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뭐 2차 시에는 이제 바로 자외선, 특히 이제 태양광 중에서도 이제 많이 속해 있는 자외선들이 우리 피부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지, 뭐 다양한 유형의 이제 영향들을 갖다 이제 살펴봤잖아요. 예, 뭐 비타민 D 합성뿐만이 아니라 뭐 멜라닌의 합성을 촉진시킨다라든가, 뭐 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외선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는 어떻게 자외선 차단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지, 물리적인 차단이니 또 화학적 뭐 차단이니, 또는 어떤 이제 식품이라든가 이런 데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을 갖다 이제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자외선의 그런 영향을 갖다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우리 같이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부에 나쁜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긍정적 효과로서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에 우울증 완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알츠하이머 위험성을 갖다 감소한다는 이러한 대략 한 8가지의 태양광의 긍정적 효과를 갖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 3차 시 세 번째 시간에는요, 주로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으로 부정적인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이제 질병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태양광이 우리 피부에 질환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유형으로서 광과민성 질환을 갖다가 들 수가 있는데요. 광과민성 질환 중에 다형 일광 발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사실은 뭐 피부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어떤 뭐라 그럴까, 병리학적인 이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이제 많은 이론들, 또 그다음에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형 일광 발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햇빛, 즉 일광에 노출되었을 된 후에 30분에서 72시간 이내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병변 현상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특히 18시간에서 48시간, 요 정도 후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 계속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게 뭐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도 진행되기도 한다고 해요. 표피 해면화라든가, 또 진피 부분에 있어서는 혈관 주위로 밀집된 염증 세포, 이런 것들의 이제 침윤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또 직접 면역 형광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광과민성 질환으로서 다형 일광 발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면역 형광 검사에서는 이제 음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네요. 이런 이제 다형 일광 발진은 특히 이제 우리 그 몸의 어디 부위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냐면 뺨이라든가, 얼굴이죠. 그다음에 이제 목 주위, 그리고 이제 손등, 이제 팔, 이런 것처럼 이제 햇빛에 일광에 자주 노출되는 그런 이제 부위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 유형으로는 구진형, 판상형, 습진형, 뭐 다형 홍반형, 요거는 이제 피부의 질환의 이제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수포형, 출혈형, 곤충 자상형. 곤충 자상형이 뭐예요? 곤충이 물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유형이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작은 구진형이 가장 흔하고요.
가장 특징적인 다형 광발진의 이제 병변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동반하는 것이 역시 이제 가려움증, 자꾸 이제 가려워서 긁게 되고요. 또 이제 화끈감도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하네요. 또 노령층에서 이제 노령층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각질층이 이제 두꺼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피부가 이제 많이 어떤 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잃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다형 일광 발진 이런 것들은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워낙 피부가 이제 둔감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광과민성 질환으로서의 다형 일광 발진 이외에도 요게 이제 바로 다형 일광 발진에 의한 피부 조직, 그리고 이제 임상의 형태로 이렇게 팔뚝 이제 그 태양광에 이제 많이 비쳤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형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러한 이제 다형 일광 발진이 나타났을 때 이제 치료는 우선 이제 치료보다는 이제 예방을 위해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햇빛에 노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밖에 외출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긴팔, 소매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일광 차단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요 일광 차단제는 기존의 UVB, UVA 차단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이제 그 병변이 나타났을 때 다형 일광 발진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치료 방법으로서는 스테로이드 연고라든가 또 이제 완화제 이런 것들 갖다 이제 피부에 이제 발라서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을 갖다 이제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일광이나 UVB를 이용한 이제 광 치료, 또 소랄렌 UVA를 갖다 이용한 광화학 요법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 차원에서도 일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건 이제 학자지만은 페리시라고 하는 사람은 PUVA에 의해서 90% 정도, 또 오르타리라고 한 사람은 64% 정도가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견을 갖다 이제 밝힌 바가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그 광과민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광 두드러기 형태로 또 나타난다고 하네요. 일광 노출 동안 또는 이제 수분 후에 가려운 이제 감각, 또 이제 홍반을 동반한 이제 두드러기가 이렇게 이제 피부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주위에 이제 홍반성 발적이 퍼져나가면서 또 수시간 내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다 일광 노출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쇼크 증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일광 두드러기도 사실은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한번 생기고 나면은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햇빛을 갖다 쬐더라도 이제 그 이후에는 잘 안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고요. 한번 나타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잘 안 나타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피부 부위에 따라서 반응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광선에 노출이 되는 얼굴이라든가 또 손등, 이제 팔, 다리, 또 이제 가슴 이러한 이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될 테고, 가능하면 이제 노출을 안 시키는 것이 이런 이제 일광 두드러기 이런 것들을 막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일광 두드러기의 이제 사례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어디에 어느 정도 이러한 이제 두드러기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 이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일광 두드러기 치료는 옷으로 이제 우선 뭐 치료보다는 예방이 제일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광선 노출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긴팔 옷 또는 이제 옷으로 이렇게 이제 그 최대한 햇빛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또 불가피하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라고 할까, 일광 차단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발라서 예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일광 차단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항히스타민제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해서 광 치료에 대한 내성을 갖다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홀슬러라든가 또 이제 페리시 이런 분들은 이제 PUVA 이제 치료 이런 것들로 이제 일광 치료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이제 밝힌 바가 있고요. PUVA 치료 후에는 이제 효과가 비교적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됐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이제 일광에 의한 이제 두드러기 그런 이제 증상이 있는가 하면은 광감성 질환 중에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만성 이제 광선 피부염의 형태로도 나타난다고 해요. 주로 이제 자외선 노출 부위에 지속적으로 이제 습진성 또는 이제 림프 종양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증상이라고 하고요. 여름에 많이 이제 햇빛이 강한 여름에 악화된다고 하네요. 야외에서 일하는 이제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이제 특히 이제 여자들보다는 이제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찬가지 다른 그런 이제 증상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또 만성 습진을 갖다가 이제 일으키는 그런 이제 유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하고요. 이제 가끔은 이런 이제 만성 광선 피부염이 이제 태선, 즉 이렇게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는 코끼리처럼, 코끼리 피부처럼 이제 두꺼워지는 그런 형태의 양상을 이제 보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심한 경우에는 전신에 이제 홍조를 띠는 그런 이제 구진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이제 판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생기기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바로 만성 광선 피부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사진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피부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피부 염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 같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만성 광선 피부염의 이제 치료 여기에는 뭐 치료에 앞서서 아까도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가능하면 일광 노출 햇볕뿐만 아니라 햇빛 여기에는 이제 뭐 자외선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 피하고 일광 차단제를 갖다가 이제 바를 필요가 있다. 일광 차단제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외선뿐만이 아니라 햇빛 자체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이게 이제 햇빛을 갖다 반사시키고 이러한 이제 주로 이제 뭐 이산화티탄이라든가 산화아연 계열의 이러한 이제 차단제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겠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요. 이제 효과가 없다라고 하고 PUVA 치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권장된다고 하네요. 또 아자티오프린이라든가 시클로스포린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하는데 활용이 되는 그런 이제 약물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이제 증상 이외에도 이제 약물로 인해서 어떤 약물을 갖다가 우리가 섭취를 했거나 복용을 하고 그랬을 때 햇빛에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에 의한 이제 민감성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약제성 과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품에 의해서 과민증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이에요. 이것이 뭐냐 약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특징들, 특성들 이런 것들이 광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화학적이고 또는 이제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합이 됐을 때 나타나는 이제 광과민 반응이고요. 화학적 요인은 약품들, 특히 이제 솔라렌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기타 이제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물리적 요인은 자외선이라든가 적외선 이런 것들하고 어떤 이제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 피부의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치료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광학적 요법, 그래서 광과민증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 방법을 쓰거나 건선, 또 백반증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또 광역동요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치료 방법으로 쓰이는데 약제에 의한 광과민증의 원리를 이용한 그런 이제 치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약제에 의한 광과민증.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보기에도 좀 심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제 요 과민증에 의한 또 광독선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반응증의 이제 원인으로 보면은요, 광원. 그 빛이 어떠한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광원의 파장이라든가 광원의 조사량, 그리고 광선 노출의 빈도, 또 노출 시간, 그리고 광선의 이제 피부 투과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광독성 반응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이제 우리 피부가 가지는 특징으로서는 이제 피부가 가지는 이제 그런 피부의 어떤 부위라든가 또 피부의 두께, 또 멜라닌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 피부가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부의 온도라든가 습도, 그리고 이제 나이, 그리고 이제 면역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광독성 이제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질환에 미치는 그런 이제 요소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얼굴, 또 이제 귀, 이제 앞가슴 부위, 그 다음에 이제 목이라든가, 아까 이제 대부분 이제 햇빛에 노출이 되는, 광에 노출이 되는 그런 이제 부위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앞쪽이라든가, 다리 앞쪽이 우리 뭐 햇빛에 늘 노출이 되잖아요. 뒤쪽보다는. 뒤쪽은 이제 그늘이 아무래도 이제 질 테고 그러니까 손등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타나고요. 또 이런 것들은 이제, 탈을 사용한 이제 광선 치료 시에 UVA를 갖다 조사를 하거나 또는 이제 조사가 되는 동안에 화끈감, 이제 통증들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타르 즉시 반응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요. 또 색소 침착 반응의 형태로도 나타나게 된다고 하네요. 72시간에서 96시간 후에 발현되는 경우도 굉장히 이제 광에 의해서 어떤 이제 약물과 함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걸로 굉장히 시간이 경과된 후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항부정맥제인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20개월 후에도 그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섬뜩하네요. 우리가 어떤 정도로 또 어떻게 어느 경우에 주의를 해줘야 될지 굉장히 그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한 그런 이제 진료, 진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네요. 바로 이런 이제 광독성 반응증의 양상은 조금 좀 보기에 좀 굉장히 좀 섬뜩할 정도로서 이렇게 이제 손등에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런데 저거는 이제 타이타자이드 같은 이런 이제 약물을 갖다 이제 복용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햇빛이 우리 피부에 이제 닿았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을 어떤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굉장히 좀 당사자도 괴로울 테고, 그렇죠? 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도 또 이제 눈에 보기에 좀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네요. 또 난록성 같은 경우를 복용을 했을 때 광독성 반응으로 이렇게 이제 가슴이라든가 이 그 전면부에 다양한 유형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들이 있는 그런 증상들이죠. 진짜 우리가 뭐 태양광에 의한 그런 이제 피부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뭐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주로 UV에 의한, 그렇죠? 자외선에 의한 뭐 다양한 그런 것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약물을 갖다 복용을 했을 때 그 약물들이 광과 어떤 이제 반응을 통해서, 즉 햇빛과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참 너무 주의해야 될 게 많네요. 그러한 부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또 이제 다른 형태로 광독성 약물 복용 후에 전신에 유발되는 이제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가슴 부위에 이렇게 물집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도 있고, 이렇게 이제 뻘겋게, 예, 뻘겋게 나타나는 이제 이런 형태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보통 옷을 갖다 입고 있으니까는 이제 햇빛에 직접 노출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광독성 약물 이런 것들 을 갖다 가지고 있는, 즉 어떤 약물을 복용을 했을 때 그 약물들이 이제 광 독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서 햇빛과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전신에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형태인 것이죠. 굉장히 좀 섬뜩한 그런 유형이라서 우리가 주의를 해둬야 될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거 이외에도 우리 이제 광 알레르기를 갖다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제 햇빛을 갖다 이제 햇빛에 이제 접촉이 노출이 됐을 때 알레르기성으로 이제 요거는 뭐 꾸준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햇빛에 노출이 되면 꼭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광의 알레르기 물질에 아주 예민한 사람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반응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거에 광 감인성 물질에 이제 감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광 감인성 물질에 어떤 이제 질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부에 어떤 병변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트러블 또는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알러지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감작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광 감염성 물질에 노출된 후에 이제 빛을 갖다 쬐게 되면, 이제 빛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쬐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또는 경우에 따라서 48시간 이럴 때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광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광 감인성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 후에 이제 생기는 것이고, 또 광약물 피부염의 형태로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또 광선 노출로 인한 경우를 갖다 이제 광 접촉 피부염의 형태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광 알레르기 반응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우리 뭐라 그럴까, 우리 이제 피부에 나타나기도 이제 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명을 달리 했지만, 예, 우리 이제 코미디언 중에 뭐 코미디언이라고 그럴까, 예, 개그맨이라고 할거 이제 김지선 씨라고 있었잖아요. 이 연예인의 경우에도 이제 광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이제 피부에 어떤 이제 병변 형태로 나타나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TV에서 한번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도 안 하고 뭐 그랬다고 이제 하네요. 그러한 사례들도 있고, 바로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광 알레르기 형태가 이제 발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 알레르기성 피부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알러지의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 바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접할 수가 없지만은 김지선 씨가 이 광 알레르기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었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숨진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평소 햇빛 알레르기를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박지선 씨. 국내 환자가 2만여 명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심한 경우 일광 화상이나 쇼크까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경은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개그우먼 박지선 씨. 생전 박 씨는 평소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화장을 아예 못해 분장을 할 수 없고 민낯으로 다녀야 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태양광선에 노출된 뒤 피부에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매년 2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화끈거리고 가려움을 동반한 붉은 반점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출되지 않은 부위로 번지기도 합니다. 태양광선이 주 원인이지만 항생제나 진통제, 향수에 포함된 화학 물질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이 햇빛에 민감해져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항생제, 진통제 드물게 식품에 의해서도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알레르기와 차이점은 온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인 목 라인, 팔, 다리 부분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며칠간 햇빛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성 연고나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스테로이드 크림은 자주 바르면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 기능을 떨어뜨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내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햇빛 알레르기를 예방하려면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광 알레르기 반응이 자외선 A에 의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필수인데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천연 성분 제품을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햇빛에 노출된 피부는 외출 후 열감을 낮추기 위해 냉팩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평소 수분 섭취, 샤워 후 피부 보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간혹 혈당 강화제나 이뇨제 등 약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햇빛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평소 섭취하던 약이라도 복용을 잠시 멈추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경은입니다. 네, 이렇게 햇빛 알레르기로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 12강에서는 태양광과 피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이제 태양광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비타민 D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질을 갖다 이제 합성하는 데만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점도 있고 또 해로운 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게 언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갖다 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조금 또 그 햇빛을 쪼임으로써 우리 인체에 이제 심리적인 또 어떤 정서적인 그런 안정성과 더불어서 이로운 점을 갖다 이제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잘 판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예, 12강 우리가 태양광과 피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